오늘 이야기로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엄앵란 마담님의 이야기로. 오늘 남편은 살림만 하는 주부를 뼛속까지 무시한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발전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참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이러는데요. 뼛속까지 무시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괜히 자기가 돈 벌다 못하니까 화풀이 겸 부인한테 무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지금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아니 우산 안 받나? 여자들이 우산 역할을 하느라고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여자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우나 가고 등산 가고 얼마나 좋아. 할 줄도 알지만은 악착같이 나가서 돈 버는 이유는 가정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암탉이 울어야 그 집안이 번성하다.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는. 네. 가정 경제를 위해서. 네, 그러면요. 아니 가정 경제 안 의해고 그 어떤 명예를 위해서 뛰는 여자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허용이죠. 그건 나 허용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경제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좀 약간 세대가 달라서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일을 시작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그냥 그 전문 직업을 갖고 싶었고 직업 엄마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싶었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세대라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 원을 버는데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 도움받고 뭐 하고 해서 200만 원이 다시 나가더라도 내가 그래도 일을 하겠다라는 젊은 여성들이 저희 세대는 선생님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허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절실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당신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접고 집에 눌러 앉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당신이 돈을 벌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라. 왜? 당신이 일을 해야지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한테 너무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보고 일을 계속하라는 거지 당신이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많이 벌으면 좋겠지만 많이 벌어서 비싼 거 물론 먹었지.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뜻은 아니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생 얘기하는 거 부인이 돈 좀 버나 봐. 네, 부럽다. 왕정글 씨는 지금 이제 아나운서로 현직에서 잘 나고 지금도 이제 어쨌든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 아내도 함께 방송을 해서 요즘에는 정말 방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내분도. 저는 원래 별로 안 전업주부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 돈은 두 번째고 방송 참 재밌잖아요. 예. 방송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 저는 녹화 없고 집사람 녹화로 나갈 때 있거든. 그럼 꼭 돈 벌어올게 이러고 나간다고 또. 그리고 예능 프로에 좀 나가더니 날 보고 자꾸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예능감이 좀 부족해. 자기가 어제 세상에. 네,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방송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남녀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 아내는 성악가였어요. 맞아요. 저는 아나운서고. 예. 근데 잣대를 많이 놓고 아나운서의 능력과 성악가의 능력을 따져가지고 누가 더 성공할까 하면 솔직히 우리 아내 쪽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부산에서 꽤 알아줬어요. 근데 내가 남자란 이유로 당신은 그냥 살림하세요. 나 혼자 일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걸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게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전업주부인데도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제가 꼼짝 늘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 나 때문에 당신 꿈을 버렸다. 미안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유, 큰 소리 진짜 더러 못 들어. 요새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는 성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일 뿐이지 가정주부들도 동해도 가기도 하고 동창회도 가기도 하고 학부모 가면 그게 다 사회생활이에요. 그리고 돈을 나가서 벌어오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을 더 관리하고. 늘린다라든가 그다음에 저렇게 사업을 해갖고 망할 게 뻔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막는다라는 거. 큰 사회 이런 것도 활동이지.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치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아까 뭐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이 더 훨씬 더 이쁘고 가꾼다 그랬는데 사실 그치가 않더라도 동창회 가보면요. 전업주부인 친구들이 훨씬 이뻐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뭐 미자원 가고 고치고 뭐 못해요. 옷도 전 제가 벌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 번도 백화점 정상품 세워져 있는 옷 사본 적이 없어요. 세일할 늘 때. 누워있는 옷. 누워있는 거다. 예. 누워있는 그런데 나도 맨날 누워있는. 남편들이 여유 있게 버는 친구들은 자기가 척척척 고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 직장을 안 다니면 느슨해질 거야. 자기 개발을 못 할 거야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져. 모든 게 사회주부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느냐, 자기가 자영업에서 하느냐 이거의 근데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림 살다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새 돌아보면 그때는 남편이 뭐 모임에 여보 어디 가자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 뭐 입고 가? 어떻게 하고 가? 내 꼴이 어때? 그런데 지금은 누웠다가도 여보 뭐 오늘 뭐 있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발로 쫓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제 친구들도 보면 남편 돈을 얻어 쓰고 딸 돈을 얻어 쓰는 엄마들이 제일 큰 저 핸드백도 들었고요. 맞아. 손톱도 이렇게 제일 바르고 맞아. 다니고. 우리 엄마, 우리 딸이 엄마. 있어요. 저희처럼 저 돈 버는 사람은 요게 아까워서 누가 좀 맞아요, 주나 맞아요. 요거 쳐다보느라고 사실은 더 눈치를 가져가지만 세상으로 향하는 발길을 디뎠을 때 아무리 집에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이런 재산적인 걸 늘린 주부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일하는 주부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꼭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형 로펌에서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들 여성 변호사들이 많이 입사를 해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서 파트너로 승진하고 5년차, 6년차 넘어가면은 여성이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데 왜 못하면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많이 봐요. 임신 출산만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여자가 겪어야 될 일들은 참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 아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상사가 부르셨대요. 근데 상사가 여자 상사였어요. 그랬더니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가정 환경란 적는데 엄마 직장 있다는 소리 써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 가서 엄마가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빼줄 테니까 엄마 직장 있다는 말 쓰지 말고 애를 학교에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엄마 와서 뭐 하세요 하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엄마 오라고 그러지 아빠 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빠는 그냥 회사 다니면 되지 안 가도 돼요. 근데 직장 다니는 여성은 엄마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한계가 있는 아, 근데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예, 역할의 문제죠. 그럼 엄마가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어쨌든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 아이를 돌봄에 있으면서 더 잘 아니까 엄마가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 많이 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게 근데 되면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남자들도 얘기죠. 출산휴가 쓸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출산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장을 했어요. 하지만 애를 남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애를 어떻게 남자가 더 잘 키울 노력을 하겠지만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더 잘 키울 것 같아. 나 저도 나와. 하지 마. 손 이렇게 하지 마.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너무 박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역할의 차이예요. 아니, 박수홍 씨 얘기가 350% 맞다 하더라도 네. 그럼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 모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여건이라는 게 저도 조그만 회사를 하지만 출산 휴가를 하죠. 출산 휴가 하는 동안에 월급의 70%가 나가요. 회사 입장에서 70%가 나가는 직원을 쓰는 것보다 그냥 결혼을 안 한 직원을 쓰는 게 더 그렇지. 나은 거예요. 경제 원리 쪽에서. 명확하게 그렇지만 나 아기를 안 낳아야 됩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걸 저출산과 내가 막으면 안 되니까 나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계속 지원하고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돈 나가는데 좋아해요. 오너 지금 입장에서. 재밌는 게 맞아. 이제 뭐 사회적이고 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논하다 보면은 끝도 없고요. 너무 우리는 어려워. 조금 좁혀가 보도록 싸우지 말고. 하겠습니다. 유시연 씨가 깔깔깔 시간. 자기 딸 깔깔깔 시간. 와, 엄마 직업 없다고 그러라고 예. 학적부에 생활기록부 있죠? 우리 때도 다 있었죠. 예. 아버지 뭐 상중하. 옛날에도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뻥튀기를 하잖아, 광화문에서. 그럼 아버지 직업에 뻥튀기 이렇게 안 써요. 멋있게 써요. 자기 아버지 직업을. 직량 확대 주식회사. 직량
저는 결혼하고 전업주부 생활을 3년 했었어요. 결혼 전에도 이제 기자 생활했지만 뭐 저축도 있었는데 남편 월급이 그때 정말 눈곱만큼 줬거든요. 생색을 굉장히 내더라고요. 뭐 아꼈어 뭐 이러고. 근데 저도 좀 비굴해졌어요. 남편이 주는 저축이 있다 하더라도 돈 말할 때는 남편은 막 뭐 굴비 구우면 굴비 주고 저는 남은 거 먹고 막 혼자 괜히 막 흥부 마누라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역전이 됐죠. 제 남편은 60이 돼서 이제 거의 반 은퇴 상태고 제가 이제 계속 돈을 아직까지는 벌고 있죠. 근데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서 다 제가 돈을 낸 거예요. 그러네요. 100%. 근데 얄밉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라. 얄밉더라고요. 내 돈을 같이 특히 나눠 써야 남편이 되니까. 좀 비싼 음식을 시키면 그렇게 저렇게 비싼 걸 시키나 내 돈을 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좀 소박한 거 먹지 말이야. 여기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득 남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할 때 부인이 사치하면 사치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 갖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무슨 그 남자의 자격인가 보니까 신사의 품격인가 보니까 장동건 씨가 자기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부인이랑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때 이기주의가 형체를 빚으면 저런 인간이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아니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제 돈을 남편이 이렇게 맛깔지게 쓰는 걸 보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거 정말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둘 다니고 제가 일하기 직전에 네. 그럴 때 남편이 아침에 다녀오세요 인사하라고 이렇게 섰는데 툭 나가면서 태산들이다 태산들 이러고 나가는 게 혼자. 그때 내가 생각에 아니 뭐 저런 소리를 하고 나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요. 제가 녹화가 있어서 아침에 나오는데 이 태산 같은 세 식구는 집에서 자고 제가 나오려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잘 갔다 와 그러는데 제가 딱 돌아보면서 저 태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야, 딱 그게 드는 이제 거예요. 인간이 그런 마음이 나는 들어요. 일을 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다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막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힘에 벅차다. 이제 저 사람들이 내 등에 기대서 내 걸 다 뜯어먹나 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기지.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이 거기다 대고 남편은 자그만하긴 하지만 저는 남편 2배는 되니 그런 생각을 저를 쳐다보면서 들었겠죠?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집에 있는 게 좋은 게요. 제가 우정의 무대를 하고 12시에 들어와요, 밤에. 강원도에서. 배가 무지 고파요. 그러면 집에 와서 요거 밥해서 나 국수에다가 신김치 해갖고 나 배고파 죽겠다 막 그러면 보통 부인은 어머 여보 미친데 이때 밥을 안 먹어서 빨리 잠깐 기다려 발 닦고 기다려 이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 마누라는 배 나와 그냥 자. 일하고 왔는데. 진짜로. 그럼 내가 깜짝 놀래고 이게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밤늦게 보내고 할배지고 경내 막 이러고 들어오는데 밥도 안 해주려고 이런다고 서운했어요. 40년 지나고부턴 그것들이 다 고마운 걸로 돌아와요. 왜 고마워? 아, 나 배 나올까 봐. 밤 12시에 밥 먹고 자면 이건 세멘트 콘크리트 아침에 죽습니다. 밥 안 먹고 자면 바닥바닥 일어나는데 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고마워. 단점이 장점으로 돌아서는 데가 40년 넘어서더라고요. 지금은 없으면 정말 큰일 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니 근데 예. 아니 그렇게 일을 만약에 하모님께서 하셨으면 네. 나가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이 일도 정말 얼마나 no. 힘들겠나 좀 알아주고 배고프겠나 이거 알아주는 와이프를 원하지 않으세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나가서 직장을 갖게 되면 많은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나보다 등신 같은 남자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나를 더 우습게 보고 아유 이거 집에 있는 게 그냥 조그만 게 아씨. 이런 참 비교가 되니까 내가 힘이 들어져. 내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가 그냥 임금이 온 것처럼 바뀌거든요. 그게 고맙지. 나가면 자꾸 보는 게 많고 비교를 많이 하게 돼서 우리 동생처럼 집에 아니고요, 선생님. 저희처럼 나와서 최홍림 씨 같은 저런 분을 보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나은 거죠. 가만히 있는 친구들 가만히 있는 왜 그러세요? 나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만 그래도 저런 빚쟁이 남편보다는 내 남편이 정말 뭔가 희망. 예?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있을 때 단점도 있어요. 네.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나만 찾잖아. 그러니까. 그거 되게 부담스러웠어. 안 좋아요. 되게 부담스러웠어. 나만 기다리고 있고 나만 찾다 보니 여름 오니까 안 들어오나 해서 들어오면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 단점이 있었고 지금 이제 같이 녹화를 같이 할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거든 녹화를 같이 하고 같이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집에 와서 그때 밥을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자기가 전업주부 할 때는
별 말 없이 차려주던 밥을 이제는 아니 같이 일하고 와서 밥 차려요. 평소에 나와. 이해는 돼요, 진짜. 근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었을 때, 결혼 10년 젊었을 때 50살 정도까지 저희 나이 때까지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도 상관없어요. 좀 무조건 일을 했으면 그래야지 소통도 되고 나의 일도 이해해주고 다 그러는데 50이 넘고 이렇게 이제 힘들어졌을 두 분 힘들어졌을 때 그때는 아내가 집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또 잘못됐나요? 무슨 얘기하면 뭐 잘못된 거야? 아니, 최영경 씨가 자꾸 나오면 왜 이렇게 눈치를 줘요? 저를 막 혼내려고 그래. 왜 나만 보고. 아니 왜냐면 여자들은 그때 그 나이가 요즘이 그 사이클이 뭐냐면 50대까지 진짜 남편이랑 아이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친구들이랑 놀고 편하게 했는데 그때 집에 들어 앉아야 집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놀아야죠. 예. 진짜 성가시다 나. 실제 생활에서 분명히 여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가 일을 아이의 교육 문제라든가 뭔가 결정을 할 때 확실히 예전에는 아빠 오면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남편은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꽤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예? 집수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어서 남편한테 페인트색도 좀 바꾸고요. 이러니까 남편이 아 그래 좀 바꾸지 이렇게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수리를 페인트색만 바꾸는 걸로 알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갖고 오니까 남편이 아 그럼 이 정도면 바꾸자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업자가 드나들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 일주일마다 오니까 오면 또 뭘 하나 해놓고 또 뭘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전등을 다 바꿔놓고 주차장에 그냥 에폭시라는 것도 그거 다 깔아놓고 또 계집도 확 다 바꿔놓고 이러니까 저희 남편이 당신이 말한 그 돈에 이거 다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와줄 그 업체분 보고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속 시끄러우니까 말할 돈도 보태줄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얘기하려면 듣기만 해야 되니까 그냥 다 포함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자기 얘기가 내가 아무리 몰라도 여보 이건 아니잖아 이 가격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거기다 500만 원 더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벌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게 무시하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 공사만 한 페인트에다가 500만 원 더 준다고 그러더니 당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 솔직한 얘기는요. 돈이나 주면서 말해 싶어서 조금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혜정 누님은 네. 본인 돈으로 이렇게 네. 이쁘게 집을 꾸며서 네. 아 남편이 참 좋아하겠다 그러겠지만 남편 입장에서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집이 깨끗한데 안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 집안의 가장인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근데 누님 제 경험을 예. 교훈으로 잘 삼으셔야 돼요. 제가 남편한테 돈 받았을 때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땅도 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뭘 못해요? 그건 멋대로 산 게 아니죠, 이제- 그거는. 아니, 얘기 안 이제 하고 썼어요. 자기한테 상의 저한테 얘기 안 없이. 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얘기할 필요 그땐 제가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저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요 저는 남편은 저한테 서운하다고 정식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 봤지 데려주면 말로 받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님 생각이고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 말씀드려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는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닭이라는 거는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울어야 된다. 지붕이 올라와서. 그러면 모든 시골 사람들이 다 깬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나간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낮에도 울고 어두워지면 울고 해가 어두워서 딱 우는 그런 닭들이 있어요. 그 닭은요 바로 그냥 목을 따서 죽여요. 제가 얼른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있는 데서 주장을 막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은 나잖아. 네. 그럼 가장의 권위나 채통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우선 애 교육 문제도 학원은 되도록 보내지 말자 주의예요. 네. 학원 거의 보내지 대부분의 말고 아빠들이 그렇죠. 예, 네.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지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해주고 애가 학원 갈 때 죽지 못해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보내지 마 그러면 그냥 형식으로라도 아 그래 이번엔 당신 말 한번 들어볼게 해주면 좋은데 끝까지 학원 가야 학원 사귀는 애가 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요즘은 동네 친구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론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네, 끝까지 엄마들의 보내거든. 이론, 그리고 애 앞에서 날 야단 자꾸 치니까 애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애 앞에서 야단을 쳐요. 네, 그러니까 애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렇죠. 나는 지 편 들어줘 학원도 가지 마라 하는데도 엄마가 가라면 아무 것도 하고 가고. 네. 그게 단점이고 또 하나는 집안 일 중에서 뭐 형광등을 바꾼다거나 망치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건 남자가 해야 폼이 나. 예. 근데 좀 못하게. 못할 평생 것 달고 같아. 있으면 네. 밑에서 보고 있으면 천불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천불 나도 기다려야 되는데. 보면 되잖아. 예. 아니 내려와요. 그것도 하나 못해?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나한테 못 들고 서 있으라 한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 자존심 말도 못해. 근데 잘하시죠. 올라가서 잘하시죠. 막 적적해 하는데 그런 건 말할 거 없지 조금 뭐. 어눌하게 하더라도 남편이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못을 기다리고. 받는다거나 이런 건 다쳐도 남자가 다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면 좀 봐주면 어때 그거. 이러고 보고 있으면 되지. 일일이 그걸 못 봐주고 아니 나와요 내가 할게. 잔소리. 자기가 막 쾅쾅 한다고. 그럼 내가 뒤에서 이러고 보고 있다. 잘 박았죠? 이러면. 요게 이제 두 여자로 옮겨갑니다. 그 목소리가 커지면 과연 어떻게 여자예요. 될지 우리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를 네. 들을게요. 며느리 목소리 그러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요, 지금까지 하던 얘기하고 네. 또 아주 반대되는 얘기일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 주제에 저는 그 자격이 없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우리 집에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할 그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가 된다라고 생각, 지금까지는 능력 있는 그 부부간의 얘기를 했다면 제가 내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살면 좋겠나를 생각해보고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 며느리를 안 봤지만 늘 볼 때마다 좀 지혜 있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잘 웃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눈이 작아도 코가 낮아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이제 제 친구들 이렇게 그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활동성 있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얘기하는 이런 유시연 씨 같은 이런 며느리가 아니라 왜 덜렁덜렁하고 왜 목소리 크고 왜 와가닥 하는 이런 며느리를 얻은 댁이 꼭 사달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그냥 좀 왜 며느리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참아야 할 몫이 꼭 있고 네. 봐도 안 본 듯한 몫이 있어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저방 댕기면서 형님 어머니가 이래갖고요. 왜 분란 만드는. 이렇게 막 수세 망태기를 만드는 제 친구 며느리 하나 그런 며느리를 제가 보면서 아까 최영림 씨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진짜 오래간만에 최영림 씨가 맞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 게 암탉이 새벽에 딱 정말 알라기 전에 회오리를 치는 그 회오름을 하는 암탉은 정말 닭의 능력을 가져가지만 저녁 때 왜 우는 닭은 모가지 비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저녁 때 벌망아지처럼 우는 그 닭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목소리가 큰 여자가 속삭이는 여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아무 때나 울어대고 아무 때나 내 목소리를 며느리는 결국은 집안을 의를 갈라놓든지 뭘 했었든지 네. 집안을 망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재반성도 좀 하지만 저는 정말 이건 이렇게 여자가 아무 때나 정말 내 능력이 있는 거 하고 내가 지금 아무 때나 나를 나서는 거 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네. 10살이하고 사셨잖아요. 하긴 왜 드라마 보면 10살이하고 사셨잖아요. 능력 있으신데. 아니 그때는 찍소리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시아버님 보고 방긋 웃으면 시아버님 어머니 몰래 용돈 하나 주시면 얼른 받아서 여기 늘대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뻐요. 감히 어디다 대고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내죠. 아버님이 용돈 한 푼 주시고 가시면 저기 가실 때까지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이럴 때니까 네. 그때는 제 얘기라는 걸 감히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틀림없이 제 목소리가 커졌고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사실은 아까 남자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시지만 저도 제 위기감을 느껴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잠깐 제정신일 때 일이고 이제 또 본래대로 생각으로 가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는 세월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어맹단 마담님은 며느리를 이제 뭐 언제가 보실 거고 그러면은 확실히 능력 있는 며느리 아니면 그냥 내조자라는 며느리 요 둘을 보신다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내조를 잘해야지. 내 아들을 위해서 내조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첫째 구순하게 집안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잘난 체고 그건 아닌데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반론을 제기하면 암만 잘하는 며느리라도 난 인정은 할 수가 없어. 왜? 화합이 필요하니까. 그런 우리 거 집은 화합이 필요한 거지. 하나가 우뚝하니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올라가서 된다는 거는 그거는 난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끔 매운탕이라는 걸 끓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네. 해요. 좋은 생선을 아주 제대로 잘 자란 맛있는 생선을 사다가 제가 매운탕을 끓이잖아요. 거기에는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데 그 좋은 잘한 생선도 정말 잘 키워놓은 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매운 고춧가루를 넣었다거나 뭐 다른 부재료가 너무 강하면 생선은 맛이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조미료를 넣어도 그 좋은 마늘이나 어떤 걸 넣어도 고춧가루가 너무 맵다든가 마늘이 너무 아린다든가 이러면 후추가 너무 정말 코를 맵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 좋은 재료 맛 자체도 번복이 돼서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생각을 하죠. 어느 특별한 하나보다 구순하게 어우러지는 여럿이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능력 있는 며느리보다 내조잘하는 며느리가 나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정말 정말 능력이 있는 탁월한 분도 그냥 그 집에 며느리를 잘 육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아는 분은 정말 세계적인 명문학교만 나와서 박사까지 딴 여성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 얼굴 10분 면회하자고 자기가 왕복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명문의 박사면 뭐예요? 그 사람 저는 인격 미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분을 보기 위해서 10시간을 달려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람 어떻게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싸가지 없는 여자인 거죠. 근데 꼭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성품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예. 변호사들이 노처녀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연수원 때 남자들 고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린 저희 선보일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저런 까다로운 애 데려가고 우리 아들 고생하고 며느리 들어오면 정말 시끄럽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집안은 네, 그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권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이나 지위가 없는데 변호사 그러면 어이구 우리 며느리 참나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거를 저희는 그건 실제로 아닌 많이 것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 능력 있다,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며느리는 와서 시끄러울 것이다. 능력 있는 며느리는 까다로울 것이다. 따질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은 걔는 틀림없이 이치를 따져서 나한테 대들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정말 저희 골드미스들이 굉장히 많은 게 나중에는 뭐 연수원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선을 보러 가면 진짜 그걸 나설 만한 남자들이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네. 변호사 며느리 하면 조금 거부할 것 같아. 그러게. 말도 많고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내 헌법 28조에 의하면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제 집안 얘기를 좀 하면요. 네.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에 자랐고 제 집사람은 아주 민주적인 가정에 살았어요. 할 말 다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저 아버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시댁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리고 잘할까요? 아니면 불편한 걸 속으로 삭히면서 좀 덜 잘할까요? 이거 하시더라고. 진짜 저러셨대, 맞아. 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다 풀고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막 부모님한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감히 말 못했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어때 화나면 군인 출신이거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앉혀놓고 나는 군인이야 이러거든. 그럼 우리 마누라가 딱 혼자 있다가 우리는 듣고 있는데 아버님 군인은 아니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노인이죠. 네. 세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안 망했다. 맏며느리가 들어와서 집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사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망했다 했는데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일단 나를 평정하고 네. 우리 동생들 자기 동생들 싹 평정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장점이 입이 무거워요. 말을 함부로 안 옮겨. 그래서 함부로 안 해.
그 장점들이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오. 집안을 딱 맏며느리가 평정하는 걸 보더니 야. 아, 제가 뭐가 있나 보다. 부모님이 약간 생각을 달리하신 거예요. 야. 그래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민주화된 가정에서 그게 좀 다르거든, 우리하고. 그래서 며느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정말 우리 집사람 사랑하면서 네가 맏며느리를. 맞아서 정말 고맙다고. 결국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남편을 평정하고 시동생도 평정하고 근데 처음에 그다음에 얼마나 시부모. 놀랬겠어요. 다들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러는데. 내가 조직해, 내가. 막 할 말 하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나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잘 되더라고, 모양이. 결국은. 야. 아니 아버지는 노인이시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이가 없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방법이 없다. 야, 대단하다. 아,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면 좋은데 왜 보면은 가지고 뭐 할 말 따박따박하고 이게 밖에서 잘 나가던 거를 안에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따박따박하고 했는데 안 먹히니까 옆에 있는 사람 끌어들이니까 동서도 얘기해. 그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 막. 그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너 그때 씹어줬잖아. 아버지가 너 돈 안 주고 나한테 나도 얘기했었잖아. 모시기 싫다고 이러면 나오기 싫다고. 어쩜 저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해봤다. 네, 야. 그런 식으로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짜 미꾸라지한 말이. 완전 집안 바꿔놨어요.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불안을 느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불안 느낀 사람도 목소리 작아요. 동서 이 얘기 들었어? 어머니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사람이어서 목소리 큰 여자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소리 큰 여자는 낫다니까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아예 저는 인생에 상종 안 할 사람이 소군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목소리 작은 사람은 정말 제일 겁이 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목소리 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 건 아무데나 내뛰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밤인지 뭔지도 우는 모가지 비틀어질 다 그런당 얘기를 하는 목소리 거예요. 진짜 크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절대 이 집 말 저리 옮기고 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동서끼리 모이면 네. 시부모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대표해서 맏며느리가 아버님 이런 건 좀 저희가 안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그게 아닌데 동서들이 무슨 불만 얘기할 때는 며느리 선에서 막아줘야 돼요. 맞아.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 하는 자리 게 아니야. 없을 때 막아줘. 엄하게 딱 막아줄 때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왕용훈 선배님이 애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워낙 세. 패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와이프한테. 목소리가 세야 될 때 센 거니까 정말 이렇게 아무 때나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세. 너무 세. 이게 너무 세죠. 총기가 엄청. 예. 왕자를 벌써 넘겨줬기 때문에 아유, 안타까워요. 맨날 말 마무리가 울라 그래. 눈물을 머금고 있어. 너무 세. 그러니까요. 예. 예. 마무리 발언 한마디 마무리, 예, 예. 해볼까요? 변호사 며느리 괜찮습니다. 그래, 생각도 잘 살고 있으니까. 후배들 좀 많이 구제해 주세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